네, 5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니까요. 이제, 이 대법원 사건 번호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마 637호 결정 사건인데, 인천 2007 타경에 28,360호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선 매수 거는 행사는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이게 2008년도에 나름대로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법원에서 교통정리 해놨다니까요. 교통정리 한 대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지. 일반 집행법원에서 말이지. 그렇게 저들 멋대로 임의로 법 해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임의로 법 해석을 하였다. 그게 돼가지고요. 불복하는 사람 적시항고하고 재항고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입니까? 맞잖아요. 그죠? 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라 이거지. 왜 안 하냐고.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CR도 안 맥혀요. CR 맥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맥힙니다. 제가 무슨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 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어요. 또 나아가서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누군 저보고 참 이게 참 신기하대요. 요즘 운전면허증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2008년 637 결정 관련해가지고는 공유자가 여러 차례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만을 하여. 그죠? 일반인들의 매수 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데, 잔머리 굴린 거야, 그냥. 또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면은 보증금액을 슉 납부해가지고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지법 몇 조에 의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에 적정한 실수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 여부에서 적극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이게 봐가지고 1차 기일이잖아요.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요. 한번. 근데 1차 기일날 이제 법정 가봅니다. 이날짜 물론 이제 이날짜 최저 가격이 있으면 최저 가격의 10% 이틀 보증 가져가야겠죠. 그죠? 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유찰시켜봐라. 유찰시킨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20%다 그러면 만약에 이날짜에 이 최저가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유찰되는 번 2차 기일 잡으면요. 2차 기일날 이제 20% 떨어져서 8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또 이 양반이 또 씩 해가 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또 애들 장난치는 거다. 확 그냥 막 그죠? 씩 해가지고 2차 매각 기일 전에 말이지 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또 제출해요. 또 2차 매각 기일 씩 가보니 또 없네. 또 집에 가야지. 또 유찰되죠. 그죠? 유찰. 유찰돼가지고 3차 기일 잡히잖아요. 3차 기일 그러면 20% 떨어지면 6,4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3차 기일 전에 해가지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서를 또 제출하겠죠.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보니까 법정 가보니까, 엄마야, 이때까지 인간들이 한 10명이 돌아버렸네. 그때가 이제 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1차 매각 기일 전에 네가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잖니. 그러면 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지. 1차 매각 기일 날, 네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든지 만약에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했다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이게, 이때부터 이게, 인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럼 봐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타지분권자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럼 이 사람은 1차 기일날 네가 이전에 네가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지. 그래. 그 이 사람은 죽게 되는 밥이든 너는 이 물건 최소한도 이게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최고가 매수 금액이다. 이게 민사집행 규칙 76조인가 민사집행법 140조 나와있잖아요. 이 사람. 나와있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1억을 이 사람은 어쨌든 1억으로 이 부동산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3, 4개월에 6,400만 원인데 누가 8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단 말이지. 그럼 집행관이 값 나왔어요. 집행관도 걸러 먹었지. 그러면 안 돼요. 봐가지고 법 집행하는 사람 법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집행을 해야지. 그죠?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집행관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3,300원 길 가보니까 누가 8천만 원 써버리네. 그때 가지고 갑이, 내 8천만 원 할 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방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칙은 1차 매각 길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1억이 되는데 이걸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 뭐 8천만 원에 이 부동산 취득하게 된다면은 2천만 원이 이 세이브 됩니다. 2천만 원 벌어버리네요. 그죠? 2천만 원을 더 이득을 챙기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에 경매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 입장에 봐가지고 2천만 원 마이너스 손해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봐가지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8만 637 결정에만은,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각 불허가 내린다. 불허가? 예. 매각 불허가 내리고,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8천만 원에 누가 썼다더라, 근데 법원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줬다더라, 이랬을 때 나는 뭐다, 내가 이게 법원의 지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요, 나는 어떻게 한다? 차순위 이거죠, 차순위. 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져야지 나는 그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경매 절차에 대해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매각일 당일날, 이 갑이라는 사람 조용 해가지고 8천만 원 가져가는 게, 에이씨, 안 해버려. 차순위 신고 안 해버립니다. 안 하면 끝나버려. 그럼 어떡한다?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또 매각 불허가 결정 내리거든요. 불허가 결정 내리고 또다시 경매를 진행시켜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순위 신고를 한번 해본 상태에서, 그 과거에 저도 사실은 이게 동부지방법원하고요, 저 북부지방법원 해가지고 그 당시 이런 케이스,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야.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 이거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교통정지를 해놨고, 또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 규칙에도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름 교통정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또 지분 경매 이런 뭐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다니까요. 법원은 자기는 못 때려버리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버린다니까. 그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는 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7 타경에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놓으시죠. 28,360으로 강제경매. 요건 올바른 법집행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바른 법집행입니다. 올바른 법집행. 물건지는 이제 임야였단 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청천동에 임야로 지분 보니까 972에 154.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750 곱하기 154, 972 이렇게 하면 돼요. 하게 되면 일정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입버릇처럼 막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면 그것도 우리 신경 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 입에 붙은 게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딱 봐가지고, 몰라, 그럼 신경 안 써버리면. 근데 그런 거 누가 막, 끝까지 물건 늘어지면 정말 짜증이 나버려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준데 목숨 거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 사건 개요 나와 있습니다. 사건 개요 가지고요. 2007년 6월 13일 날 갑이 이제 타지분권자였던 모양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요. 근데 2007년 8월 10일자에서 또 이 양반이 또 우선 매수 신고해버렸네. 장난치냐고. 1차 기일입니다. 근데 또 2017년 9월 11일날 2차 기일에 또 이 양반이 또 우선 매수 신고를 여기 화면에서 보는 거에다 세 번 해버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뭔가 또 있나 모르겠네요. 3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요. 갑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결정이 됐다. 3차 매각 기일날. 그러니까 봐가지고 1차 기일 이전에 하고 2차 기일날 우선 매수 신고했다가 봐가지고 아무도 응찰 안 하니까 그냥 일식 집에 가버려. 집에 가버려요. 입찰 보던 건 납부 안 하고. 맞지? 근데 3차 기일날 되니까 누가 이제 나타나서니까 지가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결정이 되었다. 일단 경매법상에 결정되었어요. 결정됐는데, 여기 2007년 10월 11일이 3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10월 18일 같으면 이 날짜 일주일 후니까 매각 허브 기일이 있거든요. 이 날짜 보니까 민지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이 돼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려버려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건 아주 잘한 거죠. 박수 치고 싶어요. 인천지방법원은
아주 잘한다는 거 말이죠.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렸습니다. 여기에요. 매각 불허가 결정 내린 법원이 인천지방법원하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그 사건은 지금 제가 두 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지방법원 건 이제 먼저 저기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러니까 갑이 열받은 거야. 우이씨 해가지고 왜 불허가 결정에 적시한 거야 버렸어. 팍 기가해 버렸습니다. 또 열받아가 말이 재항고를 해버렸네. 이게 뿅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2008만 637 결정, 조금 전에 우리 대법원 결정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예. 가격을 인위적으로 다운시켜버린다 하더라도. 그런데요, 타주분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수인 같은 여러 명이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타지분권자가 5명이다. 이것도 아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뭐 하라고 제가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지분권자 5명인데, 예를 들어 A와 B, C, D, E, 5명 있잖아요. 그죠? 5명 있다. 그런데 그리고 1차 기일날 잡혔다. A가 먼저 우선 신고한다. 그리고 1차 기일날 법정 간다. 이때는 2차 이날짜 최저가격에 10%에 해당되는 보증금 딱 주머니에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네 유찰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A는 집에 간다. 그죠? 가면 2차 기일 잡힌다. 인천 같은 경우는 30% 떨어지잖아요. 2차 기일날 또 2차 기일 잡히면 B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한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20%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제 B는 이제 이번엔 B가 법정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유찰돼 버렸네.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럼 또 3차 기일 전에 C라는 사람이 애들 장난치는 거다 이거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지분권자들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분권자 뭉뚱그레가 말이지. 한 세트를 해가지고 우선 매수 권리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런 거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차 기일날 잡혔다. 가보니까 아이고 아무도 없네. 그럼 다 C 나도 집에 가야지. 근데 또 20% 떨어져가 4차 기일 잡혔다 하더라. 그럼 D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하였다. D가 이제 이 4차 기일날 딱 가보니까 어머야 누가 들어왔네. 그때 나 줘요. 이건 타당합니다. 이건 대대예요. 그죠? D는 그전에 뭡니까? A, B, C가 있지. D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럼 타당한 거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예. 이게 이론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잖아요.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혼자서 말이지. 예. 1차 기일 전에 하고 안 하니까 아이고 집에 가고 2차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 제출했다가 2차 기일날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오니까 또 집에 가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격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건 지금 제가 이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경매정보지를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7 타경인데요. 오래됐죠? 2007 타경입니다. 28361 28361인데 28361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먼저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한번 볼까요? 이 보세요. 이분이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서를 한번 제출했죠. 또 한 번 제출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8월 10일 날 제출했고 9월 11일 날 제출했습니다. 8월 10일 날 또 저 위에 보면 또 하나 더 있네요. 뭐야. 6월 13일 날 해가지고 양호에 또 우선 매수 신고 제출했잖아요. 그죠? 이거 날짜를 적고 좀 이따가 경매정보지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잠깐만요. 2007년 6월 13일하고 8월 10일하고 9월 11일입니다. 딱 적어놨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경매정보지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2007년 6월 13일이면은 2007년 6월 13일이면은 1차 기일은 8월 11일보다 전이죠. 그죠? 2007년 6월 13일 날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8월 10일 날 웃으면서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이분이 제 생각인데 8월 10일 날 오전에 경매법정 가서 보니까 아무도 응찰 안 했어. 그래서 먼저 여기 법원 온 김에 담당 경매계가 또다시 이제 이때 8월 10일 날 웃으면서 신고서 제출한 것 같아. 그러나 또 이제 보니까 2차 기일이 9월 10일, 또 9월 11일이네, 그죠? 이 날짜 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또 보니까 이 날짜 또 가보니까 아무도 응찰 안 했어. 그러니까 유찰이죠. 유찰되다 보니까, 법원 온 김에 담당 경매계가 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야지. 근데 또 이제 해가지고 3, 4기일날 또 가보니까, 엄마야, 뭐 3, 4기일날 보니까 누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양 김모 씨인데,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엄마야 일주일 있다가 말이죠. 불어가 결정나요. 이게 이 양반이 열받아가 막 적시한 거 짱거야가 막 생쇼를 했는데 생쇼한 상태에서 그냥 이 건 같은 거 이분도 아마 이분인가 다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237만 원인데 이 날짜에 그냥 본인이 그냥 사전 입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잠깐만요.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법원에서 이 법집, 요건 지금 제가,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뭐냐면요. 이게 인천, 잠깐만요. 이거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건 통영사건입니다. 통영 지원 사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집행법원의 잘못이다. 집행법원의 잘못이야. 제가 감히 어떻게 법원의 잘못을 이야기할 그런 게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할 수도 있지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물건지가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사건 개요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자가 A고 갑이고 건전한권자 A인데 2분의 1 지분을 이제 갑에서 을로 정혈했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A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위 역경매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갑 지분은 2분의 1을 이 양반은 병한테 병이 또 매입을 해 병한테 파는 것 같아. 이게 갑 지분이 결국 을과 병한테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을 지분이 강제경매가 넘었습니다. 또 갑이 강제경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보니까 갑과 을이 부부지간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게 복잡한 것 같더라. 무슨 뭐 저기 이혼에 따른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게 갑 지분을 을과 병한테 각각 2분의 1씩 넘겨버렸거든요. 넘겨버린 상태에서 갑이 을 지분이 돼가지고 이랬듯이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매 집어넣으니까 병은 뭐다? 자기는 공자잖아요. 공자니까 공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서를 덜렁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1차 매각 기일이 2020년 2월 20일입니다. 근데 2월 20일 전인 2월 13일 날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지가 어쨌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냈어. 2차 기일 날 해가지고 3월 26일 날 딱 잡혔습니다. 또 보니까 유찰됐어요. 3차 기일 날 해가지고 짠 해가지고 병이 그때 가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 이게 3차 기일 날 이거 법원에서 결정한 것 같아. 법원에서 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해가지고 병한테 매가 허가 결정 내려주고 병 앞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봐가지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이 경매 정보지를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모 씨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 편의상 자료에서 갑으로 했고요. 이건 이모 씨인데 이게 을로였습니다. 두 분은 부부지간인 것 같은 게 정여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2분의 1, 최모 씨분 2분의 1을 이 양반이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또 이모 씨한테 이 사람하고 이름 성은 같은데 이름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병입니다. 병인데 이 상태에서 6번에 먼저 정여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간 이 이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전했는데 누가 이게 병 이분입니다. 이분이 가져와 버렸어요. 이분.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 이모씨 요 지분에 대해서 누가 이 A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냐 이것 경매 정보지를 다 펼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긴 하고요. 자, 그러면은 경매 정보지로 다시 넘어왔단 말이지요. 통영 2019 타격입니다. 비교적 2019 타격 같으면 최근의 사건이잖아요. 2019 타격의 25532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위에다 안 적어놨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 부여는 잘못이다. 등기부등본에 있다 이거죠. 아까 등기부등본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보십시오. 2020년 2월 13일이죠. 2020년 2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잠깐 자료 안 나오네. 자, 이거 제가 화면에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2020년 2월 13일이잖아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대요. 근데 1차 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2월 20일이죠. 그죠? 그럼 1차 기일 일주일 전이잖아요. 2월 13일이니까. 근데 봐가지고 이때 가보관 뭐 죽이든 밥이든 이게 참 답답한 게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나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대법원 결정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그 결정문 내용에서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 보니까 여기 이 날짜 죽이든 밥이든 해라 이거 안 했어. 유찰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게 우선권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양반이 공의자입니다. 공의자. 공의자. 이게 보니까 그 유찰되고 나서 또 유찰되었다는 게 2020년 2월 13일 날 그러면 그 전에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한테 우선권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권 절대로 절조는 이게 우선권은 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모 씨라는 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에 처음에 갑이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이분 정여로 해가지고 소유권 넘어가고 병 앞으로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갑은 을 지분을 을에 대해서 정여로 소유권 넘겨주다가 을 지분을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다 하더라.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는데 매각길 이전부터 우선 매수 1차 매각길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죠? 이건 그러면 이때 1차 길 날 가보건 어떤 결판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기라면요,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딱 부여를 하는, 그런, 참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이상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소유 지분 해가지고, 이제 이모 씨한테 넘어왔고, 이분이에요, 이분한테 뭐 또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 번호 보시면 2018 저단 같은 경우는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관련된 그런 사건 번호입니다. 저단. 이것 때문에 아마 또 이 가처분을 해서 뭐 서로 쌍방을 싸움 하다 보니까 일단, 청구액이 3,900만 원 되니까 또 이분이 처음에 정여를 해줬다가 이 지분을 경매 집어넣으니까 다른 이모 씨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고, 그럼 여기 다시 제가 여기 뭡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잠깐 보시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2020년 2월 13일에서 공유자 이모 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죠, 그죠? 제출했으면은요, 2월 20일이 1차 길이다. 그러면 이 날짜에 뭐, 어쨌든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셨는데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이게 잘못 제출했단 말이죠. 저기 1차 매각기일,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는 1차 매각기일 날이 2월 20일이다. 2월 20일 이전에 2월 13일 날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유찰돼 버렸어요. 2차회가 뭐 3월 한 20일쯤 해가지고 길 잡혔는데 내가 그때 내가 입찰 들어갔다. 입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그때서 이 사람이 저요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요, 그 물건이 정말로 어떤
아깝다 그랬을 때는요, 차순위 신고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위험한 게 있어요. 과거에 저희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참 기도한찬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요, 법원에서 보니까 3월 20일 날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해서 1등으로 낙찰 받았거든요. 1등으로 낙찰 받았는데 이 양반이 조여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부여를 하면서 일주일 있다가요, 이 사람한테 매각 허가 결정 내려,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 낼 때, 그때 참 제가, 그 당시 카페 회원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한다. 그러면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공탁금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공탁금 안 걸고 적시항고 제한한다. 아마 그 받아들이시죠. 기각 결정 날걸요. 근데 만약에 공탁금 걸었어요. 공탁금 걸고 적시항고 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럼 그 공탁금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 몰수돼가지고요. 아마 배당재단에 귀속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기도한 자더라고. 아니, 2008만 해가지고 분명히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했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켰다.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 내용은 똑같단 말이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켰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매각 허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뭐다? 매각 허가 결정이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를 제기한 이유는 뭐냐?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차순위 신고했으니까 나한테 매각 허가 결정 내리란 말이지. 그런 의사표시였는데 완전히 개무시당한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입찰 받아 이런 경우가 되었을 적에 내가 입찰 보장은 저도 지금 자신을 못해요. 와가지고 자신을 못합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의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적시항고한다면 공탁금 끌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깨져버렸다 그러면 공탁금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 과거에 제가 한번 날아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아마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조금 어렵고. 근데 이것도 이제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뭐, 이런 것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생각을 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아마 모레 수요일 날 방송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방송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때 지방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방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20일 날 해가지고요.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지금 제가 통영지원 사건인데 지금 현재 오늘 이게 통영지원이 페이지로 9페이지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개략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하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35페이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레 수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로서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 자료를 준비한 거 다 여러분들한테 까발려 드릴 테니까 돈 버시고 못 버시고는 각자 여러분들 능력하에 더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다 까발려 드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제가 까발려 드릴 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소장 작성, 그거는 보셔가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시면 되고요. 정말 또 이거 하다면요. 법무사나 인분단 해가지고 일정 비용 지급하시고 소장 작성하십시오. 아니면 또 내가 직접 작성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분경매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봐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항상 신경을 고추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오늘은 지금 제가 어디 있나요? 통영지원 2019 타경의 25,532호 강제경매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아주 잘못 집행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번호는 제가 오픈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 정보지를 직접 보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니면 또 제가 또 이야기한 것 좀 틀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꼭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본 영상물 밑에다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비판에선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인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